반갑습니다.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오늘까지도 아직 시청자로 남아 계신 시청자님, 이 영상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타고 계시는 자동차가 디젤 차입니까? 가솔린 차입니까? LPG 차입니까? 또는 전기차입니까? 전기차는 보통 유튜브 영상을 안 보시죠? 그런데 간혹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동차를 알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가솔린 차인데 라고 한다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또 내 자동차는 LPG 자동차인데 해도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다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소수 얘기입니다. 요소수. 여러분 잘 아시죠? 요수. 이게 뭘까? 요소 비료. 이건 아시죠? 비료는 아실 거란 말이에요. 요소 비료, 질소 비료, 또 인산 비료 또는 칼리 비료. 보통 복합 비료라고 하는 거는 질소, 인산, 칼리, 즉 질소가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비료가 되는 겁니다. 잘 커라, 꽃을 잘 피워라,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라, 세 가지를 18, 88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복합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거를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비료를 구입해서 작물에 뿌립니다. 물론 개중에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퇴비를 잘 숙성시켜서 비료로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 퇴비 속에는 인산과 칼리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퇴비를 숙성시킨 것이다.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나머지들이 없다. 그래서 퇴비를 활용하는 농법에서는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만든 복합 비료가 된다. 그 복합 비료를 만들 때 질소에 해당되는 것이 요소 이것이다. 이 요소에 플러스 액상, 그런 거를 잘 믹싱해서 만든 것이 요소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는 사람이 요소 비료를, 요소수를 왜 설명하는가? 요즘 디젤 자동차에는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요소수 주입하고 계실 겁니다. 이 요소수를 왜 넣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NOx입니다.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 이렇게 되면 요소수를 투여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NOx 이것들이 다 나오는데 디젤 자동차에서는 특히 이거에 문제점을 두었다. 얘가 과다 배출되면 저감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분사하게 된다. 그런데 요소수를 분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겁니다. 이 요소수 분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PEBA8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00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있는 00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해설이 뭐라고 되냐면 요소수 시스템 이상, DCU입니다. DCU. 이게 뭘까? 여러분들 뱅크 1, 뱅크 2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여기서는 DCU라고 해요. 여기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이런 고장이 떴을 때 여러분들은 뭘 정비하십니까? 얘가 뜨면 배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차압 센서. 차압 센서가 뭐지? 간단합니다. 압력의 차이를 감지하는 센서, 곧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DPF의 전단부에 S1이 있고 DPF 후단부에 S2가 있다 그러면 S1과 S2의 차이가 있는데 앞쪽에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압력이 약간 높습니다. 곧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배기가스가 잘 못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PF의 오염, 막혀 있으면 심장에서 피를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피가 안 오면 이쪽에는 고혈압, 여기는 저혈압. 그러듯이 압력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차압 센서를 바꾼다. 세 번째는 요소수 노즐, 분사 노즐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DCU, 이걸 바꾸게 됩니다. 즉 얘들을 다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출고 운행을 합니다. 또다시 PEPA8 경고등이 점등된다. 정비한 자동차가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불량이 났을까? 이거죠. 부품을 중고를 바꾸는 게 아니고 신품을 바꿨어요. 물론 신품도 불량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소수의 노즐이 응어리져 있어요. 막혀서 그런가?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비 방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PEPA8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라고 한다면 요소수의 분사 시기 얘가 언제냐는 겁니다. 배기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배기 온도가 높을 때 분사한다고 그랬으니까 NOx라는 조건이 맞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자동차는 가솔린 차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비 희박입니다. 공연비 희박에서는요 매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는 매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디젤 자동차가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공연비 희박이 아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매연이 왜 나오는가, 그것을 건너뛰겠습니다. 앞으로 매연입니다. 또는 PM, 아주 까만 분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DPF를 가면서 막힌다. 그러니까 배기구에서 배기불량,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량이 되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유입 방해, 즉 사람이 변비가 생기면 먹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통해서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흡입,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배기 구간과 흡입 구간이 동시에 만났죠. 여기서 흡입 밸브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고 배기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흡입과 배기가 같은 선상에 있다. 쭉 따라가니까 DPF가 막혔더라. 일부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빨려 들어와서 압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불완전 연소한, 즉 연소 불량의 고온 고압의 가스가 상당수가 남아있다. 여기다가 새로운 공기를 빨아들여 봤자 압축했을 때 압축말 온도 T2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조건에다가 연료를 분사하면 매연이 나온다. 곧 PM이 발생한다. 이 PM은 DPF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4사이클 사행정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런데 흡입 방해, 압축 방해, 이게 뭐냐는 겁니다. 흡입을 방해하는 게 엔진의 온도, 압축을 방해하는 것이 오일이라는 말이에요. 오일. 점도가 잘 맞는 오일을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엔진의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배기량이 큰 엔진도 100% 빨아들이지 못한다. 곧 충분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했을 때 압축말 온도 T2가 저온이 된다. 여기다가 연료를 분사한들 100%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폭발이 안 되니까 배기로 갈 때 뭐가 나와요? PM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 PM 물질이 DPF에 퇴적된다 이렇게. 그래서 더 출력 부족의 자동차가 되고 연비 불량의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PEBA 8 요소수 시스템 DCU 이게 불량이다 라고 떴어요. 이게 뜨면 요소수 노즐을 바꾼다, 배기 온도 센서를 바꾼다, DPF를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그리고 차압 센서를 바꾼다. 이것을 일단은 하셔야 되겠죠.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하시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기서 DCU라고 했어요. 뭔가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온도 센서가 들어가겠죠. 차압 센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DCU가 노즐을 제어하는 겁니다. 노즐 제어가 되니까 요소수가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DCU가 입력이 잘못되든 명령이 잘못되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배기온도 센서, 차압 센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스 센서라고 하죠. NOx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얘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줬는데 얘가 처리를 못했다? 얘가 불량이잖아요. 유니트가 불량이란 말이에요. 유니트가. 데이터 컨트롤 유니트 아셨죠? 데이터 컨트롤, 데이터 코드 컨트롤 유니트입니다. 그러니까 DCCU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 코드를 처리하는 유니트.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DCU가 되거나 DCCU가 되거나 어떻게 명칭을 부르든지 간에 배기온도 센서나 차압 센서 또는 락스 센서를 통해서 얘가 제어해서 요소수를 분사하라 라고 했는데, 요소수 분사하려면 배기온도가 높으면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압은요, DPF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가 높아지면 이거 아닌 거예요. 아셨죠? 얘가 높다는 얘기는 DPF가 막혔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DPF가 막히면 배기온도는 내려가요. 락스 센서가 동작할 조건이 아닌 거죠. 얘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PEBA8 이거 정비 불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정비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엔진에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갑니다. DPF가 있습니다. 차압 센서 A와 B 이들의 편차가 입구 쪽의 압력이 약간 높다. 많이 편차가 생겼어. 가령 2바. 그러면 차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막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온도 센서 값은 어떻게 해요? 배기가스가 천천히 오니까 내려가겠죠. 그러면 요소수를 뿌리겠습니까? 못 뿌리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어디에 인젝터가 있느냐, 요소수 노즐이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고온이라서 뿌리라는 요소수가 아니라 여기가 저울일 때 뿌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곧 요소수를 통해서 DPF를 청소해 주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얘가 제대로 된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센서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DPF 전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려면 DPF에서 압력차가 A 센서와 B 센서, 전단과 후단의 센서의 압력차가 거의 없게 만들어주면 요소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경고등 띄울 일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뿌리지 않아도 성능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뒤죽박죽 같죠?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넣어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1단계 요소수란 무엇인가? 2단계 요소수를 분사할 시기는 언젠가? 3번째 요소수를 분사를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 그런데 그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연은 왜 나오는가? 왜 이 DPF만 달았어도 되는데
또는 DPF가 없어도 되는데 DPF를 부착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했을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접근해 나가면 오늘 뒤죽박죽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방송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끈질기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봐주신다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2단계부터 볼 것이고 어떤 분은 1단계도 볼 것이고 어떤 분은 마지막 단계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보시게 되면 제가 의도하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정반대로 어긋나게 되는 어떤 건 이해를 하고 어떤 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나마 오늘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는 안 되셨어도 내 차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요소수가 자주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기온도가 높아서 자주 없어지느냐 아니면 배기온도가 낮아서 없어지느냐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NOx죠. 락스 센서란 말이에요. 얘를 통해서 요소수를 계속 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뿌리는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냐? 아니라는 겁니다. 안 뿌려도 무매연차, 매연이 없는 자동차가 돼야 좋은 겁니다. 즉 DPF를 털어버렸어요. 그래도 무매연의 자동차가 돼야 돼요. 곧 DPF가 필요하다고 만들었고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만들었지만 다 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자동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셨는가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강해서 올려드려야 될까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됐어요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